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 약간 편집 과정 중에 좀 잘려서 제 마무리 인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잘렸는데 오늘은 끝까지 다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정말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여기를 좀 지켜주곤 있지만 얘가 언제까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것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87,000이라던가 85,000이라던가 이런 자리들이 지금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톡톡톡톡 밑으로 가려고 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빠르게 내려가면 그만큼 빠르게 반등을 해서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뭐 그런 움직임을 벌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이 도미넌스의 상승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알트를 좀 천천히 모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진 않아요. 그쵸?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다수가 생각하는 메인 알트장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시즌이 올 건데, 이따가 또 뭐 라울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그 가는 과정이 조금 우리에게 힘든 거지, 그게 기간들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유리한 포지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 진짜 1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일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1월 초쯤이 끝나면 중순부터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긴 했는데, 근데 뭐 이게 설사 안 되더라도 그런 건 있죠. 우리가 뭐 1월 20일이 되잖아요. 제가 이것도 되게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게 트럼프 취임식인데 기대감으로 이전에 올랐다면 이걸 기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기대감이 전혀 안 나타나고 눌렸다면 이걸 기점으로 올라갈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다면 1월 20일 전까지 진짜 드라마틱한 이런 무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의 대선에 당선 날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경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 10일 정도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까지 현금 30% 이상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비를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대비를 잘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내려가는 과정들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막 진짜 화가 나고 진짜 슬프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알트장이 오면은 그거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코트들도 보면은 요 12월 말이랑 여기쯤에서 자발트가 막 가다가 이때 막상 메이저 아트 시작하는 그 순간 되니까 그때부터 자발트가 거의 들가거나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21년도에 졸업을 뭐 주변에 하셨던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코인판을 했을 때 이 졸업 코인이 뭐냐 했을 때 잡코인으로 졸업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데, 뭐 엑시라던가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도지, 기타 등등 이러한 코인의 포지션인 애들은 졸업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게 잡코인들이 오르는 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김치 코인들이 오르는 장세도 있는데, 메이저 애들이 많이 나중에는 오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장세에서 알트코인을 모을 때 잡코인 랠리가 지금 엄청나게 심하니까 한국 사람들 다 여기 몰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 오른 게 대비 또 조정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데 메모리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오히려 나는 천천히 뭐 알트를 모아가겠다라든지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틀에서 횡보를 좀 가져가 줘야 돼요. 기간적인 횡보를. 뭐 반등을 나오면서 또 이동평균선 맞고 또 눌렸다가 또 이렇게 비비면서 이러한 횡보를 가준 다음에 올라가 주는 거. 20일을 기점으로 뭐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빠졌다가 V자 반등을 강하게 나오던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평행 채널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이게 깨지는 순간 그만큼 또 강한 하락이 며칠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빠졌듯이 이때도
돌파를 해서 여기 안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언제 뜬금없는 하락 나올지 모르니까 분할 익절 해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너무 낙담할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좀 반등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거든. 이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다가 좀 저항 만다 싶으면 일부 익절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이 지표가 많이 옅어졌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지표들을 시키는 과정을 했고, 그래서 뭐 이걸 하다 보면 어쨌든 시간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엄청 긴 시간을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면 1월 달까지인데 잘 이겨내서 우리가 참 좋은 기회의 달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1월에 명절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시간은 그다음부터 빨리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보내고 오면 하다가 2월 되고 2월 되니까 오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울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정말 이거는 그 코인도 우울한데 그죠? 근데 문제는 진짜 감기가 미쳤어요. 좀 날씨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시고 되게 우울할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럴 때마다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우울해지긴 하거든요. 이걸 제가 아무리 많이 겪어도 참 우리의 예상을 항상 막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뭐 우울하기도 한데, 그것보다도 진짜 유튜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시황이 계속 같으니까요. 그죠?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뭐 현금 비중 지키셔야 된다. 원칙 지키셔야 된다. 맨날 똑같은 말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또 목은 또 아파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요즘에 아까 좀 찍기가 힘들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그래도 찍어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그거를 힘들고 똑같은 말이라도 좀 듣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영상을 찍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본 게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전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이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횡보라는 말을 드렸는데, 물론 알트는 이때 좀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비트를 놓고 보면 어쨌든 이러한 박스권을 지켜주면서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평행 채널이고 깨지면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빠르게 말아 올린다면 아마 뭐 주봉 종가상으로든 월봉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 몸통 기준 쫙 끄면 뭐 이런 식의 평행 채널 혹은 뭐 이런 식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조가 끝나면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거의 한 뭐 9개월에 가까운 횡보를 했고 이만큼 올렸고 또 여기서 횡보를 한다 하면 이게 계속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힘을 계속 모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2021년처럼 이렇게 가면 우리에겐 좋지만, 이렇게 갈수록 고점은 낮아지는 거예요. 빨리 가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천천히 가면은 고점이 길어집니다. 그쪽 고점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낙담할 단계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반등 이거 하나 조금 나왔다고 너무 기뻐할 그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타임라인에 마치 우리가 가장 깊은 하락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심리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들 좀 우울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취임 전에 암호화폐가 펌핑될 걸 더 걱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거예요. 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판다라고 했을 때 보통 소문에 산다는 건 이 기대감에 대한 랠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였냐, 이 현물 ETF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보시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현물 ETF 승인이 딱 났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3주 동안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어쨌든 현물 ETF가 이 상황에도 작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고 쭉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게 현물 ETF 때문에 올린 거래요. 그럼 이때는 현물 ETF가 아니었냐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이 현물 ETF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기대감이 높을수록 이 이후의 움직임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기대감이 낮을수록 이 움직임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일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트가 별 움직임 없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 할 거냐? 이거 트럼프가 와도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이 상황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실크로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붙여버려요. 트럼프가 와도 막상 별 그런 거 없을 거다. 근데 막상 오면은 또 달라지는. 그러니까 대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해리스랑 트럼프랑 박빙이 되자마자 갑자기 안 좋았다가 트럼프 딱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랐던 것처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보면 주기영 대표가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는 계속 이렇게 시총을 높여가는데 알트는 별로 안 가는 거 봐라. 그러니까 알트는 여러분들 투자하지 마시고 소수의 알트만 살아남을 거니까 웬만하면 비트해라. 혹은 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소수의 알트가 뭐가 될지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알트장은 항상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를 딱 찝었을 때는 알트가 더 많이 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비트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트도 이런 자리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의 알트장이 올 수 있겠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부분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끝난 다음에는 알트를 존버하고 뭐 장투하고 그럴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그것만 잘 지키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이클 패턴상 도미넌스의 하락이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 대선으로부터 평균 2달 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지금 전체 코인 시총은 증가하면서 불꽃 랠리를 도래하고, 이제 보통 이제 취임식을 기점으로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패턴이 반복 시에 불꽃 랠리 조만간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이 도미넌스가 지금의 이동평균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은 한번 TO를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직까지는 비트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셔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뭐 한눈을 팔았다던가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오르듯이 이렇게 오른다, 뭐 리플 오르듯이 그렇게 오른다, 그러면 내가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항상 비트도 담고 또 담아야 된다 라는 거. 대신 알트가 도미넌스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천천히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스탠스를 잡고 가면, 굉장히 같은 말을 제가 요즘 영상마다 반복을 하는데 사실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 100%를 한다던가 코인 몰빵을 한다던가 이런 상태로는 지금 이 변동성 장세에서 사실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반대로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는 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현금 100%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되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라울팔이 알트 시즌이 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바나나존 대상승장이 있다. 바나나존 1단계는 지난해 신고점의 돌파였고, 곧 있을 2단계는 일부 조정 후에 모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알트코인 시즌이다. 이게 2021년 1월 말 이후의 상황이에요. 1월 말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월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일부 핵심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세. 이거는 이제 특정 메타 애들, 뭐 게임 메타가 올랐던 때라던가 NFT 애들 메타 올랐던 때라던가, 아니 뭐 도지 같은 애들 올랐던 때라던가, 이런 특정 메타들이 졸업 코인이랍시고 더 상승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우리는 이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1.89 단계쯤 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보통 이걸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되게 의심을 많이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주셔야 된다. 뭘로? 리스크 관리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피델리티도 이걸 입금한다는 거는 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피델리티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 안 끝났다, 매도는 비추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고점보다는, 그죠? 아직은 괜찮다,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는 과정에 알트코인의 이 지수가 확 높아졌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변동성이 빨라요, 우리 알트코인들은. 그리고 이제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빠른데, 이거 보시면 아시죠? 잡코인 며칠 오르니까 여기로 다 몰리는 거 봐요, 거래대금이.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놓으면 원래 잡코인들의 포지션에 있던 그 거래대금을 애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인젝티브도 나쁘지 않은 코인인데 거래대금 제일 낮고, 멘틀도 좋은 코인인데 이러고, 이뮤터블엑스, 미나, 워몰, 뭐 아스타, 주피터, 1인치, 아카시, 뭐 세타, 디센트랜드, 팬들, 이런 애들 보면 거래대금 진짜 말랐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개미들이, 한국 개미들이 여길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나중에 되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수위가 좀 특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거 놓고 보면 좀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버텨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이런 데를 뚫고 막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이제 주말이네요.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한데 잘 이렇게 뭐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주말이나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별다른 하락 없이 차라리 지루한 장세를 만들어 놓고 1월 20일 기점으로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일단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 나면 항상 영상 찍을 거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되고 어제 영상에 그 인사말들 잘렸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인사말을 더 많이 넣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인사를 딱딱딱딱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특히 우리 코인하는 코이너들에게는 정말 많은 복을 가져다 줄 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